언젠가는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이 길이 맞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먼 미래를 봤을 때도 제가 꿈꾸는 미래들에 조금 한 발씩 다가가는 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쿠키즈 온더블럭 MC 이은빈입니다. 진여 씨, 저번 마케팅 편에 이어서 다시 보니 반갑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선배님께서 찾아와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은빈 씨, 혹시 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배달 어플이 이젠 약간 생활의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배달 1등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서 PM 직무로 일하고 계신 박경규 멘토님을 모셔봤습니다. 멘토님, 나와주세요. 네, 선배님 연초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우한 형제들에서 PM 역할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PM 일을 한 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금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선배님, 혹시 배달의 민족 VIP이신가요? 배달은 잘 안 시켜 먹고 그 배달의 민족 앱에 보시면 비마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마트는 좀 자주 시켜 먹어서 VIP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곧 다음 단계에는 좀 있습니다. 네. 많은 학우분들께서 그 PM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직무 소개 한번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PM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회사에 봐도 PM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마케팅 PM, 사업 PM 이래서 PM이란 말은 되게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IT 회사에서 PM이다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 기획자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과 같이 일을 해서 앱을 서비스를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PM은 잘 몰랐었는데 서비스 기획과 관련이 된 직무였군요. 그렇다면 출근부터 시작해서 선배님의 하루 업무 루틴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근 시간이 조금 여유로운데, 그래서 일어나면은 이제 씻고 옷을 입고 이제 방 안에 있는 그 책상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PM은 한 2주 단위 루틴으로 좀 진행을 해요. 하루마다 뭔가 진행되는 일상적인 일 같은 건 많지 않고 2주 단위 스프린트라고 불리는 단위 동안 이제 업무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2주 중에 한 첫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다른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고객 CS 팀 이런 데랑 미팅도 하고 그리고 고객 리뷰도 살펴보고 아니면 내부의 지표나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뭘 개선하면 좋을지 발굴을 하고 그걸 우선순위를 매기는 걸 한 1주 차에 하고요. 2주 차에는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자분들까지 할당을 해서 이런 거 이제 개발합시다 라고 다음 주에 넘기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주시고요. 그 개발을 하는 동안 또 스프린트 플래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2주 단위로 계속 이렇게 루틴하게 진행이 된다 라고 네.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식의 업무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배님의 취준 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선배님, 저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졸업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한 5년 정도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직을 준비한 과정이 지금 시청하시는 그 취준생분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때를 말씀드리면은 이력서 준비하고 자소서 준비하고 요랬던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진행해서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시군요. 요즘은 취준을 위해서 다들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요즘은 정량적 스펙보다 정성적 스펙이 더욱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선배님께서는 재학 시절 중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 동아리 활동했던 거는 코드러그라는 여기 동아리가 있어요. 중앙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서 코딩 교육을 좀 했었고 호텔관광대학 학생회도 했었고요. 혹시 호텔관광대 늘품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거기서 늘품 지기로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했고 15년도 요때쯤에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좀 코드 교육시키는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코딩 교육도 받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어요. 그 홈쇼핑 모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홈쇼핑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에 기획 인턴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예. 교회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뭔가 취업을 하고 나서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됐겠다 싶은 활동을 하나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PM이라는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촬영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활동하고 그 활동 이후에 제가 늘품에서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그때 한 13년도쯤이었을 거예요. 막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코딩 교육을 전 국민이 다 배워야 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된다. 막 이런 걸 했을 때가 제가 군대 전역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살지 이러다가 코딩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했을 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공부를 했다 이러는 순간에 멋쟁이 사자처럼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 하는 거 6개월만 더 공부해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 플러스 이제 실제로 서비스 런칭하는 것까지 쭉 경험을 해보면서 뭐라도 만들 수 있네 라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하게 됐고 근데 그때는 그냥 재미였어요. 뭔가 이런 거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거를 개발을 했을 때 누가 좋아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옆에 늘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늘품이 지금은 아마 노트북으로 주문을 다 받으실 텐데 그 당시에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아메리카노 들어오면 한 줄 찍 긋고 라떼 들어오면 찍 긋고 해서 일일이 수기로 다 하고 5시에 이제 마감이 되면은 그 주문권을 다 뒤적뒤적 하면서 그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고 막 이런 되게 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스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훨씬 좀 자동화가 많이 되고 편해지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획을 하고 개발까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해 봤었는데 그게 이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역시 취업을 위해서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선배님, 그리고 취준은 보통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즘 인턴 일을 처음 맡게 됐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혹시 선배님도 취준 과정 중 힘드셨던 시기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6개월을 처음 준비를 해본 거예요. 첫 회사로 5년 동안 했을 때는 선배가 이제 창업한 회사에 들어간 거라서 뭔가 면접 준비를 하고 막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선배랑 얘기하다가 와서 같이 일할래? 해서 네, 같이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라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5년 뒤에 나이도 그때가 한 30 좀 넘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는데 내가 5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런 게 되게 컸어요. 지금 취준생 분들도 대학교 4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5년이나 일을 했는데도 그런 감정이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마 지금 취업을 잘 하셔도 뭐 원하시는 기업 가셔도 한 3년이나 5년 뒤에 이직을 고민하실 때는 똑같은 문제에 또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해서 열심히 자소서를 썼는데
다 서류 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꼈나? 요즘에는 뭐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때 저도 얘기가 되게 많았어서 작은 기업에서 시작하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이 하고, 나 같은 스펙을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을 원하는 회사가 없나? 막 이런 고민들과 자괴감 속에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그 트렐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1차 서류 합격한 거, 1차 면접 본 거 이렇게 다 회사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에는 이제 자소서를 넣었는데 떨어졌다. 이 회사는 면접을 봤는데 1차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다 옮겨놓고 왜 떨어졌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자소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번 넘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버전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합격했다고. 그 면접 오라고. 예. 그러면서 면접도 봤는데 또 떨어지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왜 떨어졌나 이런 거를 이제 또 막 다 기입을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회고하고 조금씩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를 개선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한 4개월쯤 준비했을 때는 그래도 원하는 회사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성찰을 하고 그걸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스스로 계속 나아가는 식으로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또 이런 정말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 세상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기업에 보여주신 선배님만의 약간 차별점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갖고 아마 여기 대부분 갖고 계시는 토익 점수도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도 하나도 없고 뭘 잘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직무를 5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회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5년이나 일했는데 거꾸로 보면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긴 한데 또 어떻게 어필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5년 동안 다니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마케팅을 주로 했었고, 막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광고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새로운 영화 런칭하는데 그 포스터도 한번 달아보고, 그리고 오션월드 같은 데서도 되게 큰 규모의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가 한 6, 7년 전인데 그 당시에 푸드트럭 이런 게 되게 인기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션월드에 푸드트럭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 공연을 들으면서 오션월드에서 시간을 보내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되게 큰 규모로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오프라인 이벤트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케팅 기획,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중간에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한 1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획자가 기획 업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획을 하게 되면 결국 마케팅 팀과 협업을 하게 되거나 MD팀과 협업을 하는 그런 다양한 협업하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다. 다른 부서의 니즈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음식점을 한 1년 정도 해봤으니까 그런 외식 사장님에 대한 경험을 잘 니즈를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서 그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요거 질문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만약에 챕터를 시작해야 되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하고 해온 길이 뭔가 이렇게 좀 정해진 루트를 밟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좀 뭔가 소프트웨어 같은 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달려들어서 공부를 해봤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고 한 몇 년 정도 일을 한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겠냐. 근데 배워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결국에 어찌됐든 그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해보면서 또 PM이라는 또 제 성격과 잘 맞는 직무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니까 또 회사나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도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이 길이 맞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좀 제가 먼 미래를 봤을 때도 제가 꿈꾸는 그런 미래들에 조금 한 발씩 다가가는 것 그런 내용들을 좀 적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화를 고민하는 것까지 내가 정말 좋아하나? 거기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한 시간 있으면 뻗어버릴 거예요. 하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가장 힘들어요. 업무적인 태도는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제로 PM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배민에도 인턴 PM이 입사를 했어요. 경쟁률이 한 1000대 1 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한 1000장 가까이 검토하신 시니어분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찝어냈냐?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